skies.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With fire in our eyes, our lives alight. Your love untamed i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1, 2, 3, 4.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Come on! With fire in our eyes and lives alive, your love unchained i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In my life, shining through me every day.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하나님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건 물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심양섭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저기 이 학교 우리 리플릿하고 그 다음에 또 제 명함도 앞에 놔둔 게 있으니까 필요한 분 가져가시고 또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하면 드릴게요. 25일 날 지난 25일 날 시애틀에 와서 2022년 시애틀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의 북한 선교를 위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의 교회 연합 집회를 시애틀에 있는 형제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어제 LA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사흘간 집회하고 그다음에 또 4일 날 이제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남북사랑학교를 또 이렇게 살짝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9절 아까 암송 구절로 나왔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PPT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본문에는 나그네의 사정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나그네의 마음이라고 살짝 바꿔봤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하고 붙어 있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우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에는 45명 정도의 북한에서 온 아이들과 또 중국으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탈북민 자녀들,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9살 권택성이라는 아이가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뒤늦게 한국에 왔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위해서 쓴 원고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 길림성의 아주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상에 아버지는 매우 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도 잘 챙겨줘요. 엄마의 인상은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2살 때 엄마가 경찰에 잡아갔어요.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장이 좀 잘못돼 있지만 2살 때 엄마가 중국 경찰에 붙잡혀서 공안이라고 하는 중국 경찰에 붙잡혀서 북송되어 간 거죠. 그리고선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조선족인데 이제 한국말은 못 배우고 자랐고요. 그 이제 2살 때 친엄마가 붙잡혀 가버렸고 이 아버지께서 북한 여성을 2번째로 사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엄마가 우리 택성이 그리고 쌍둥이 그 형이 있는데 태구라고 권택성, 권태구, 쌍둥이의 새엄마로 또 새로운 북한 여성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을 길렀어요. 비록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15년 동안 길렀기 때문에 친엄마랑 똑같죠.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있는데 아버지도 이제 조선족이니까 한국에 일을 하러 올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도 오셨고 어머니도 이제 한국으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 권택성, 권태구 쌍둥이 형제를 또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우리 학교에 와서 입학 상담을 하고 권택성, 권태구를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제 기숙사, 그룹홈, 공동생활과정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숙사에 또 두 형제를 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처소생인 권택성, 권태구를 15년 동안 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남편하고는 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나가 버렸어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배에서 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15년 동안을 이제 길렀고,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또 대안학교 입학을 시켰고, 또 기숙사에 또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 애 아빠하고는 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버리고 우리 학부모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23일 날 학부모 총회 남북사랑 가족의 날 행사를 했어요. 이제 3층 우리가 이제 5층, 6층 교실이 있고 4층에 식당이 있고 3층에 이제 예배당, 우리 학교를 세운 탈북자교회 열방샘교회 이빌리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열방샘교회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택성이가 내려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쌤, 우리 엄마 왔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안 왔어, 안 온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제 택성이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올라갔죠. 이제 다른 애들은 행사장에 참석해서 같이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 택성이는 이제 엄마가 안 와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길은 엄마지만 그 엄마하고 이제 정이 들었고 엄마가 보고 싶었고 엄마가 이날은 와줬으면 했는데 이제 안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의 사정인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이민 와서 이민 올 때 어떤 뭐 사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이민 와서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탈북민들도, 또 탈북 청소년들도, 또 탈북민 자녀들도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언가의 딱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현재도 완전히 체제와 문화가 다른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조금 더 잘 이해해서 더 잘 돌보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더 잘 돌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나그네의 마음이라고 설교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법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 이제 하나는 동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같은 조선인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민자, 이주민, 난민,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나그네, 또 이방인, 거류민, 이렇게 보는 좀 시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족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탈북민 선교를, 탈북민 사역을 쉽게 접근하고 다가갔다가 이제 깜짝 놀라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역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족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또 나그네로 보는 것이 또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제 동족으로 보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께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절절히 원했는지를 이 구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제일 많이 이제 인용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했던 말을 가져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 하나님의 이제 그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죠. 그때 이제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셔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약속 언약 백성인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바울 사도의 로마서 9장 3절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 탈북민 사역을 할 때 이제 탈북민들을 동족으로 바라봅니다. 뭐 동족인 건 틀림없고 또 동족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나그네로 볼 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23장 9절이었는데 이번에는 22장 1절 조금 앞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여기는 이제 나그네의 사정이라는 말은 빠졌는데 이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압제하는 경향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압제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편견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 뭐 북한에서 온 또 중국에서 뭐 평강공주의 아이들로 온 아이들이니까 뭐 가난한 나라에서 온 뭐 이렇게 이제 거지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는 이제 차별 의식을 갖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을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그네로서 이해할 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로서 바라볼 때 탈북민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이제 실향민이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 탈북민들이 33,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설날 그 다음에 추석 때 친척들이 없잖아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가까운 북한이 가까운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이나 통일전망대 이런 데에 가서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그렇게 하죠. 이제 해방 직후에 그 다음에 6.25 전후에 대한민국에 내려왔던 실향민 1,000만 명. 지금도 이북 오도민 위원회로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2세, 3세들이 있는데 탈북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노스코리안 레퓨지, 뭐 노스코리안 디펙터스 이 사람들도 실향민이죠. 실향민 2세라고도 제2대 실향민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탈북민을 이렇게 탈북민이 난민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200명 내지 250명 정도가 난민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탈북민들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미국은 북한 인권법까지 만들어서 탈북 인권, 북한 인권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많이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안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우크라이나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급하죠,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 난민이라는 걸 흔히 이제 많이 잊어버리는데 탈북민도 틀림없이 난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북송시키는 나라
중국.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말라. 탈북민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러고 교육감 출마했던 그 여성 그 우리 박선영 교수, 박선영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40일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북송시키지 말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나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향민은 고향을 잃고 타향해서 지내는 백성 이렇게 나와 있고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공경에 빠진 백성. 뭐 탈북민들이 뭐 전쟁을 피해서 온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재난을 당한 건 사실이죠. 1990년대 중반에 흔히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극심한 식량난이 왔잖아요. 그리고 대량 아사 사태, 3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순수 인구가 60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60만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60만이 줄어들었으니까 적어도 120만 명 이상은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식량난, 재난, 그 재난을 피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다시 이제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탈북민들은 틀림없이 난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법무부의 난민과를 최초로 신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난민과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신설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론이 한국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는 못 받아들이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온건한 불교도 불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뭐 캄보디아의 고산족, 카렌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제 아직까지 받아들인 난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탈북민을 난민으로 생각하면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33,800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면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세금과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난민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나라다. 이렇게 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탈북민들을 이민자로 보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탈북민들도 틀림없는 이민자고 이주민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 물론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도 다 재외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재외 국민 보호과에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진보 정부냐, 뭐 보수 진보냐에 따라서 조금 온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헌법적으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 국민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재미 동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가 돌봐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나그네의 사정,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봐서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나그네 이방인 고류민들을 압제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Heart of a Stranger 또는 The Feelings of Stranger에서 나그네의 마음, 나그네의 마음을 너희가 알진데 그들을 어떻게 차별하고 압제하고 학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뭐 또 조금 다르게 얘기돼 있더라고요. 여기 저 주보에는 You yourselves know how it feels to be aliens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그네를 지칭하는 성경 속 표현에는 거류민,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그네하고 이제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류민을 우리 대한민국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남한이라는 나라, 유엔에 지금 두 개의 국가가,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로 지금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류민. 그 다음에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북한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뭐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 뭐 말도 그냥 알아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탈북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한 사회의 언어에 적응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단 70년 동안에 언어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사회는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외래어뿐만 아니라 막 영어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간판이나 기업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이나 막 영어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탈북민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같은 조선어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이다. 그만큼 그 언어와 문화가 70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그네의 특징, 성경에서 이제 나그네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쭉 이제 봐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더니, 첫 번째 나그네의 특징, 이방인 거류민의 특징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들은 다르죠. 250만, 뭐 300만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막강하잖아요, 그죠? 이 LA 한인타운, 뭐 뉴욕의 한인타운, 그 다음에 이제 막 2세, 3세들은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로 지금 막 진입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얼마만큼 잘 적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숫자가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직업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이제 이 파워가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인타운이라든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잘 형성하고 있으면 이제 파워가 있고 또 잘 적응하고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33,8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강철환이라고 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했던 그 강철환 씨라는 사람은 탈북민이 10만 명이 되면 통일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탈북민들이 그 북한의 가족들을 위해서 송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송금. 이제 100만 원을 보내면 브로커가 30만 원을 차지하고 70만 원은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보내면 이제 전달도 되고, 그럼 엄마는 이제 중국 핸드폰이 터지는 북중 국경에 나와서 내 전화를 받고, 그래 7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이제 확인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보내는 돈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틀림없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중요하고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그 제중동포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70만 내지 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의 김은혜 씨가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이 됐는데 8,000표로 떨어졌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씨가 인물도 좋았지만 그분은 조선족의 표, 조선족을 비롯한 이 이주민들의 표를 또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국적은 없지만 영주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가 없는데 투표권이 없는데 지방선거에는 표가 있어요. 이거를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씨의 선거 캠프에서는 알고 공약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 8,000표의 차를 내는데도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아직도 조선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직업들이 뭐 주로 식당에서 일하고 뭐 건설 현장 막노동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숫자가 100만 명, 7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 탈북민들은 아직도 33,800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나그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쫓겨난 사람들. 물론 뭐 북한 정부가 나가 그러고 이제 탈북민들을 쫓아낸 건 아닙니다. 쫓아낸 건 아닌데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정 때문에 떠나게 됐죠.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공주 그 중국으로 팔려간 여성들이 지금 5만 명이 살고 있다. 뭐 그 자녀들이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중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팔려간 5만 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중국으로 팔려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도 안 통하는 중국 남자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같이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자의반 타의반 탈북을 했어요. 그건 이제 반은 인신매매 성격이고 반은 인신매매인 걸 알면서도 이제 팔려간 건데 그거는 북한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바이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압록강 변에 있는 양강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 해산이 있는데 해산역 주변에 이제 얼쩡거리고 있으면 브로커가 와서 야, 너 중국 갈래? 네, 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려가서 중국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팔려간 거고 우리 남북사랑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그 엄마 학생 33살짜리 엄마 학생이 있는데 철도 승무원을 했어요. 이제 비행기 승무원 스튜디오스 비슷한 철도 승무원을 하면서 쇠붙이 뭐 금, 은, 동, 뭐 철 이런 거를 중국에 이제 국가보위부 CIA 국정원 사람하고 비슷한 국가보위부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국으로 이제 팔아먹는 일을 했는데 밀수를 한 거죠. 불법 밀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들킨 게 이제 나무 이 통나무 한 1,000개 정도를 중국으로 이제 팔아넘기다가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국가보위부 직원들이 너 빨리 너 피해. 네가 잡히면 우리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일종의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그네의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나그네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종으로 살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국으로 팔려간 탈북 여성들 5만 명, 이 사람들이 중국 농촌 혹은 도시의 이 저소득층
장가 못 가는 남자들, 가난해서 혹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전처소생의 애들이 있거나 이제 이런 집에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려가서 아이를 낳아줘요. 농사를 인일을 다 해줘요. 도시 저소득층으로서 그 허드렛 일을 다 해줘요. 그런데도 국적이 안 나오잖아요. 중국 호적이 안 나와요. 후커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고문당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북한에서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러면 다시 탈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탈북하려다 보면 3, 4년이 걸리고 아니면 택성이 태국 엄마처럼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지 하여튼 행방불명이 돼버리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집살이하는 평강공주들, 탈북 여성들은 노예 신부로 사실 살아가고 있다. 뭐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아주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래서 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나그네의 특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제일 잘해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무시하고 학교에서 애들 따돌림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으로 다시 오잖아요. 제2주 리이미그레이트를 또 하는 거죠.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벨기에로, 캐나다로, 호주로 다시 제2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동족한테 차별당하느니 차라리 미국에 와서 백인들한테 차별당하고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기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게 이 나그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네, 밑에 것도 보여주시고요. 우리 이제 남북사랑학교가 2016년도에 뒤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일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Monday through Friday 9 to 5로 운영되는 풀타임 스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대안학교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전국에 11개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북사랑학교가 가장 늦게 2016년도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북한에서 온 아이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온 아이가 한 명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들어오고 이러더니 어느 순간에 절반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3분의 2까지 왔어요. 지금은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코비드 때문에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부가 워낙 국경 봉쇄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못 나오고 작년에 63명이 들어오는데 그쳤고 재작년에는 226명밖에 안 들어왔고 그 전에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는 1097명, 1000명 이상 매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비드 19 때문에 2020년에는 226명, 작년에는 63명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소위 제3국 출신, 중국 출신이 98%인데 드물게 이제 러시아 출신도 있고 몽골, 미얀마 출신도 있는데 이런 엄마만 북한이거나 아빠만 북한이고 한쪽 부모만 북한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애들은 전부 엄마만 북한이고 아빠는 중국인이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탈북 청소년이라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50%가 넘어섰고 초등학교는 80%가 넘어섰고 60%를 넘어섰어요. 대안학교에서도 5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정체성 혼란, 두 번째는 가족의 해체, 세 번째는 따돌림,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습득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엄마는 북한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그죠? 머릿속, 마음속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간 줄 알았던 엄마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나왔어요. 바로 줍니다, 그냥.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면 시리즌십, 코리안 시리즌십을 바로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예,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내가 중국 사람인데 내가 왜 또 한국 군대를 가야 되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이런 이제 정체성의 혼란.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해체는 아까 우리 택성이 태구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면은 한국 애들이 이제 따돌림을 하는 거죠. 한국말 잘 못한다고. 아니면 이제 뭐 북한 말투, 북한 출신들은 북한 말투 쓴다고 따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 온 애들이 뭐 8살이나 3살이나 일찍 온 애들은 한국말을 금방 습득하고 중국말을 막 1, 2년, 2, 3년 사이에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 남북산학교에 오는 애들은 15살 이상 또 20살 전후에 오기 때문에 한국말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런 이제 4가지 사중고, 4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으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엄마의 북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중국의 문화를 또 경험했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와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2개의 체제를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말에 능숙하고 한국말을 또 1년 이상 배우면 또 한국말을 또 할 수 있어요. 2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또 잠재력.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교육시키면 대한민국 사회에 쓸모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또 뒤집으면 또 잠재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북산학교에 다니는 김현승이라는 아이가 2019년 12월에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어머니와 아버지 같이 함께 살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뭐 프랑스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도 이제 잘해주는 아주 그 효자인데 근데도 자기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못 왔어요. 아버지는 중국에 있고 엄마하고 이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가족의 해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현승이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고 돼 있는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고 돼 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신명기 10장 18절에 나오는 떡과 옷을 주라. 물론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꿈과 비전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도 잘 하지만 일단은 생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떡과 옷을 물질적인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인 나그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9절,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왜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첫 번째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냐? 올챙이가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장 자주 돌봄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돌보라고 하는 그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세계 계층 중에 한 부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되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나그네 이방인 이주민들을 압제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잘 품어줘야 되고.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배려해야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목표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 그리고 이제 27절 하반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졸리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운 분이세요. 사랑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중국 출신 학생의 엄마, 또 중국인 아빠, 또 우리 학생의 동생, 이렇게 4명의 가족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추석 때 이제 그 경기도 파주 쪽에 북한이 보이는 통일 전망대에 갔어요. 그래서 추석 때 뭐 어디 갈 고향도 없고 하니까 거기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감회에 젖어 있는데 옆에 있던 남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꼭 들으라는 듯이 외칩니다. 북쪽을 가리키면서 저 거지 새끼들 다 내려오면 대한민국 바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모처럼 추석 명절에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하면서 탈북민들은 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뭐 이런 캄보디아 이런 그 개도국,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에서 온 거지 취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우리부터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차별,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 마음속에 근저에도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탈북민들에 대한 생각이 진정으로 동등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회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68편 5절 제가 일부만 인용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아버지시며 나그네의 재판장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를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그네의 마음이 되어보자. 역지사지. 무언가에 딱한 사정이 있어서 북한을 떠나서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태국까지 1만 킬로미터 지구의 4분의 1바퀴를 돌아서 한국에 온 이들. 또 거기서 또 동족에게 차별당하는 것이 서러워서 여기 또 LA에 와 있는 탈북민. 그들의 그 딱한 마음,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자.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제 친구가 돼야죠.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어쩌면은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졸업생들 중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 중에는 오로지 혈혈단신 자기 혼자 왔어요. 20살, 21살, 뭐 24살, 25살
이런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외로움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극복을 하지 못하면은 중독에 빠지든지 뭐 범죄를 저지르든지 뭔가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한 거죠. 저도 이제 저 대한민국 최고의 두메산골인 경상북도 청송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왔거든요. 서울로 와서 제가 첫 번째 시험에서 반에서 1등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전 학년에서 1등을 했는데 그랬는데 친구가 안 생겼어요. 우리 큰형 15살 위에 큰형이랑 같이 왔는데 큰형은 뭐 돈도 안 주는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면서 맨날 나갔다가 점심도 굶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와서 그 외로움을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다. 외로움, 그들이 겪고 있을 외로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가 생기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잖아요. 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 슬립 오버 한번 하자. 그리고 이렇게 밥 한 끼 먹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순교자의 소리에 에릭 폴리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우리는 탈북민의 친구다, 탈북민들을 도와준다, 돌본다고 하면서 집을 개방하지 않는다. 탈북민들을 집으로 초대할 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탈북민 사역을 해왔고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한 부분도 있고 막 동족으로 생각해서 너무 쉽게 덤비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친구로 생각해서 집을 개방하고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면 국토의 통일, 이념의 통일, 제도의 통일, 뭐 여러 가지 통일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작은 통일. 여기 LA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한번 초대해서 같은 청년들끼리 대화를 해보고 하는 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또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탈북민들과의 교류, 접촉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통일. 북한 내지 선교도 중요하고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33,800명 대한민국에 있고 또 약 1,000명은 지금 막 전 세계로 다시 재2주해서 나가 있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렇게 작은 통일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또 전 세계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흩어져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돌보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대상 중에 하나인 나그네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보듬고 치유하며 그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